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은퇴 후 숨겨진 진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젊을 땐 은퇴가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다가오는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직장을 떠난 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가진 재정과 건강,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 상상만으로는 쉽지 않죠. 60세 퇴직한 은행원이라는 예시가 주는 충격은 결국 내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 후 태국행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도전이기도 하죠. 와, 멋있다 하고 부러워만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이 결정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짐작됩니다. 당장 가족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니까요. 특히 60세라는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해도 여전히 60세 언저리에 은퇴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시니어 이막 인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국에서 비교적 낮은 생활비로 동거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솔깃해지지만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준비와 현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두 실제 인물 예시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이야기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의 터를 잡다.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했어요. 주로 영업점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대출 상담도 하고 꽤나 바쁘게 살았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통장에 얼마쯤 있어요.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까? 하는 의문은 쉽사리 해소가 안 되더래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리저리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지원 등이 겹치면 모아둔 돈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60세가 가까워지면서 퇴직금, 적금, 소규모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때 드는 주거비나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씨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해외 거주를 통한 삶의 전환이었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국제 뉴스나 환율 동향 등에 대한 감각도 있고 퇴직 후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그렇게 태국 치앙마이로 거점을 잡고 현지인 친구도 사귀고 한 달에 10만 120만 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죠. 집세와 식비, 간단한 여가 생활을 해도 한국에서의 지출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따뜻하고 사람들도 비교적 친절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물론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잘한 걸까? 라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다고 해요. 또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예전처럼 곁에서 살뜰히 챙겨줄 수 없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씨는 직장 다닐 때 느꼈던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씨 사례는 우리에게 해외 생활이 은퇴 후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만큼 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와 심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남겨주죠. 2. 58세 교사, 작은 도시에서의 공동체 생활. 두 번째 사례는 B씨의 이야기인데요. 58세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태국은 아니지만 국내의 한 작은 도시로 옮겨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사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와 삶의 방식을 상징하잖아요. B씨도 일종의 동거 혹은 공동체 형태로 살고 있어요. B씨는 은퇴 후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고 본인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이 사장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자급자족형 마을 공동체였어요. 생각해보면 교사로 일하면서 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자신은 일터를 떠나고 나니 아주 개인적인 삶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대요. B씨는 자신과 같은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함께 농사도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문화행사도 같이 기획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도시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인간관계 덕분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다고 해요.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나 개인적 공간이 부족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B씨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꿈꿔온 은퇴 후 삶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중심에 두는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하면 뭐하지? 라는 고민이 드는 분이라면 내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B씨처럼 자신이 교사였다는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돈과 명예는 줄어들어도 삶의 의미와 보람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62세 대기업 과장, 주식 투자 실패 후 소도시 안착.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62세가 되어 대기업에서 퇴직했는데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빠른 자산 증식을 노렸다고 해요. 회사 다니는 동안엔 바빠서 큰 결정을 잘 못했는데 막판에 이제 곧 퇴직이니 한 방에 목돈을 마련하자며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다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휩쓸려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후 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부족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좌절감에 빠졌던 C씨는 결국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까지 처분하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훨씬 저렴한 주거비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다행히 소도시에서 값싸게 전원주택 비슷한 곳을 얻었고 퇴직금 일부로 간단한 식당을 차려 유부초밥과 도시락 위주로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막상 손님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칭찬해 줄 때마다 일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C씨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일을 다시 시작해보니 의외로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물론 가게 운영도 쉽지 않고 나이가 들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도 현역처럼 움직이고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C씨의 회복 탄력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 삶, 결국 선택은 나 자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라는 문턱을 넘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실 점검, 내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 인생 우선순위, 은퇴 후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실행 계획, 해외 생활이건 국내 소도시 정착이건 소규모 창업이건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이 세 가지를 밑바탕에 두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눈이 뜨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은퇴 후 숨겨진 진실.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처럼 남다른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려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진 욕구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했다면 한 번쯤은 나도 어디론가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시작해볼까? 라는 꿈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 꿈이 꼭 태국이나 해외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내게 맞는 환경, 제약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은퇴 이후 모습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길이를 걷고 있고 또 각자에게 맞는 해답이 있을 테니까요. 막연히 은퇴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점을 어떻게 멋지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누구에게나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모험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